퇴직하고 처음 한두 달은 좋았습니다. 알람 없이 일어나고 아무 약속 없이 하루를 보내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자유. 그런데 석 달쯤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쉬고 있는데 점점 더 피곤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루가 끝나면 왠지 모를 허탈함이 밀려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상태에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이야기에 조금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 안에서 기이한 현상을 목격합니다. 체력이 강한 사람이 먼저 쓰러지고 몸이 약한 사람이 끝까지 버티는 경우가 있었던 겁니다. 그가 찾아낸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수용소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내일의 의미를 가진 사람은 살아남았고 의미를 잃은 사람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은퇴 후의 일상과 맞닿는 걸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은퇴 후 찾아오는 무기력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 필요한 3가지 전환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대단한 각오나 큰 돈이 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은퇴 후 무기력해지는 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게으른 것도 아니고 의지가 약한 것도 아닙니다. 이건 우리 뇌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의 뇌는 목표를 향해 움직일 때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합니다. 출근 시간에 맞춰 준비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마감을 지키고 이런 일상이 사실은 뇌에게 끊임없이 도파민을 공급하는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퇴직과 함께 이 시스템이 한순간에 꺼집니다. 목표가 사라지니 도파민 분비가 줄고 도파민이 줄면 의욕이 떨어지고 의욕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또 도파민이 줄고 이 악순환에 한번 들어가면 소파에 앉아 리모컨만 돌리는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됩니다. 혹시 요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 뭘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는 날이 잦아지셨다면 이건 나태함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상태가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처지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2년 유럽의 한 대규모 역학 연구에서는 은퇴 후 사회적 활동과 목적의식이 없는 그룹이 활발한 그룹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약 2배 빨랐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해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억력과 판단력이 더 빠르게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다친 것도 아닌데 조용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 뇌가 쪼그라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쉬는 것과 멈추는 것은 다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첫 번째 전환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무기력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전환점은 하루의 역할 하나를 되찾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 우리에게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과장, 부장, 팀장 혹은 누군가의 동료. 그 호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존재의 이유가 있었다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은퇴하면 그 역할이 사라집니다. 집에 오면 배우자에게는 거실에 앉아 있는 사람이 되고 자녀에게는 가끔 전화하는 부모가 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는가? 이 질문에 바로 대답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작은 역할 하나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아파트 경비원에게 매일 아침 커피를 건네는 사람. 동네 도서관에서 매주 한 번 책을 읽어주는 사람. 손주에게 일주일에 한 번 손편지를 쓰는 사람. 역할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거나 내가 빠지면 아쉬워하는 자리가 하나만 있어도 아침에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날 이유가 생깁니다. 두 번째 전환점은 시간표를 되살리는 것입니다. 이건 의외로 효과가 큽니다. 은퇴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시간의 구조입니다. 몇 시에 일어나든 밥을 건너뛰든 하루 종일 잠옷 차림으로 있든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자유롭지만 이 자유가 길어지면 시간이 물처럼 흘러내립니다. 아침인지 오후인지 구분이 안 되고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지난주에 뭘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뇌는 구조화된 시간 안에서 더 잘 작동합니다. 몇 시에 일어나서 오전에는 무엇을 하고 오후에는 어디를 가고 이런 최소한의 틀이 있어야 뇌가 오늘 하루가 의미 있었다고 인식합니다. 대단한 스케줄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8시에 산책을 하고 10시에 신문이나 책을 읽고 오후에는 장을 보거나 사람을 만나는 것. 이 정도만으로도 뇌에게는 충분한 리듬이 됩니다. 혹시 요즘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매일 다르고 하루의 끝에 오늘 뭐 했지? 하는 생각이 자주 드신다면 내일부터 아침 기상 시간 하나만이라도 정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한 가지가 하루 전체의 뼈대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서 역할과 시간표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를 실천해도 여전히 공허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런 걸까요? 세 번째 전환점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전환점은 성장하고 있다는 감각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건 미처 생각 못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들면 성장은 끝난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을 때 가장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60대든 70대든 새로운 자극이 주어지면 뇌는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닙니다. 과정 자체가 뇌를 살립니다. 어제 못 그렸던 그림을 오늘 조금 더 잘 그렸다. 지난주에 몰랐던 단어를 이번 주에 외웠다. 한 달 전에는 서툴렀던 요리가 이제 제법 모양새가 났다. 이런 작은 진전이 뇌에게는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아직 쓸모가 있다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긴장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한 적절한 긴장이다. 편안함이 아니라 적절한 긴장. 이 말이 은퇴 후의 삶에 이토록 정확하게 들어맞을 줄은 프랭클 자신도 몰랐을 겁니다. 혹시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시다면 그 생각 자체가 무기력의 가장 단단한 벽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은퇴 후의 무기력은 게으름이 아니라 의미와 구조와 성장이 사라진 자리에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루의 역할 하나를 만들고 시간의 최소한의 틀을 부여하고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무기력의 고리를 끊는 전환점이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거의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다. 프랭클이 수용소에서 목격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 그것은 거창한 사명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 만날 사람, 이번 주에 읽을 책, 다음 달에 완성할 작은 프로젝트, 이런 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것을 하나만 제안드려도 될까요?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내일 할 일 3가지만 적어보시는 겁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기.
동네 한 바퀴 걷기, 서점에 들러 마음에 드는 책 한 권 고르기. 이 세 줄이 내일 하루의 뼈대를 만들어줍니다. 작지만 이것이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아직 충분합니다. 다만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느냐 아니면 작은 의미로 하나씩 채워가느냐에 따라 5년 뒤, 10년 뒤의 모습은 전혀 달라집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변화의 첫걸음은 내디딘 셈입니다. 알아차린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이니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은퇴 후 무기력했던 시기를 극복하신 분이 계시다면 어떤 계기로 다시 일어나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지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다른 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